먼저 오랜만이니까 실행부터 한번 해보자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 막는 것까지 했죠. 그래서 이미지 크기 고려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좌표가 최대 범위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안 되고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이미지의 가로폭만큼 화면 안쪽으로 당겼죠. 이게 이미지를 고려한 거였고, 그 다음에 true와 false 얘네들을 일단 안 눌렸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눌렸을 때 키다운 이벤트 안에서 이런 키를 눌렀으면 true로 바꿔가지고 얘네가 true 값인 동안에 좌표 값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처리를 해가지고 내가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움직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누르고 있는 상태가 true고 뗀 상태가 false. 이건 기억나시죠? 누르고 있는 동안에 X 좌표가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다 증가하고 왼쪽 키를 누르고 있다 X 좌표가 감소하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방향키 뭘 눌렀는지 로그가 나오고 있죠. 기록이 남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파이게임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 기본적인 세팅이죠. 지난 시간 핵심은 이 좌표의 변화를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그대로 안 따라 해도 되고요. 여기서 뭐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조금 더 변형해서 다른 게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임을 예로 들자면 뭐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곰플레이어라는 그 소프트웨어 안에 이스터에그로 이제 닷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이 캐릭터가 화면 정중앙에 생기고요. 시작하면 특정 키를 누르면 이제 배경이 우주라서 이런 소행성들이 이 플레이어 캐릭터한테 다가옵니다. 이거를 피해서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딪히면 바로 게임이 끝나는 건데,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마 뭐 파이게임으로 구현하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일단 현재 상태는 움직일 수 있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얘가 투사체 같은 거, 어떤 특정 키를 누르면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할 수 있게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만 적절하게 찾고 플레이어 캐릭터를 화면에 나오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왜냐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뭐 이미지, 뭐 투사체 같은 거 원하는 걸로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니까 개껌.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음, 이걸로 이게 PNG가 맞나? 뒤에 흰 배경이 나오겠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미, 페페, 저는 이렇게 캐릭터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죠. 저장된 거 확인했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미지 구했으니까 음, 이제 이미지를 여기 이렇게 했던 것처럼 로딩하면 되겠죠. 로딩 해가지고 뭐 사이즈 뭐 체크하고 뭐 변경하고 음, 일단은 이거를 추가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추가하려는 뭐 이미지가 뭐 게임 화면이 켜지자마자 발사되면 안 되죠. 미사일이니까 어떤 미사일 역할로 할 거니까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만 발사되게. 근데 그것까지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저장된 이미지가 이 화면에 나오는 것까지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가이드라인을 좀 가이드라인까지는 라고 좀 할 게 없고 어, 발사체 발사체 이미지 게임 화면 출력 해야 될 거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이미지를 스페이스바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1번 먼저 해놓고 됐다 그때 2번 하면 돼요. 한 번에 하지 말고 아시겠죠? 좌표는 겹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얘도 발사체 이미지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출력되려면 여기 캐릭터의 정중앙에서 되도록 아시겠죠?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보자면 1번부터 일단은 이미지를 먼저 화면에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일단 이거는 닫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플레이어 대신에 뭐 본인의 캐릭터 이름에 맞게 고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바꿔야죠. 경로 파일 이름까지 써야 되고 확장자 이름까지 써야 됩니다. 저는 이걸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걸로 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니까 복붙 해놓고 불러오면 끝이죠. 그다음에 체인지 사이즈 여기는 잠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됐더라? 크기가 이거 말고 사이즈가 안 보이나? 거의 정사각형 비율이니까 그거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0에 한 25?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 X축이랑 Y축은 지금 겹치니까 둘 다 0으로 한번 해놓고 발사 속도는 뭐 일단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실행하면 안 보이죠. 전사 작업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해줘야 돼요. 보이시죠? 이거 되게 작게 나오네. 사이즈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40에 45? 이렇게 조정했고 일단은 보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전사 작업까지 했고 그럼 이제 요거는 끝났으니까 남은 거는 특정 상황에서의 출력이죠. 그리고 현재 이 캐릭터는 원점에 있습니다. 원점.
원점에 있는데 이상하죠? 원점에 있는 거. 음, 일단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없고. 아, 그러면 일단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니까 키다운 쪽에서 이쪽에서 눌린 키가 스페이스바인 경우를 추가해야겠죠. 스페이스 K 스페이스였나? 아마 이게 맞겠네요. 그다음에 일단 라이트 무브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렸다는 거. 그러면 키 업에서도 추가해줘야 되고. 음. 아, 오케이. 그러면 키업 다운 요 안에서 얘네를 이 에리프로 묶으면 만약에 순서를 레프트, 라이트, 스페이스 이 순서대로 눌렀는데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이 순서대로 눌렀는데 이렇게 하면 동시에 눌리는 판정은 안 되겠네요. 반복문 도는데 여기서 걸렸으면은 얘는 자동으로 정답이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이라고 해도 무슨 상황이냐면 이 왼쪽 방향 키 계속 누르고 있고 또 오른쪽 방향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스페이스 이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안 떼고 안 떼고 누르고 있는 상황일 때 반복문 돌면서 이 왼쪽 키가 눌린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확인했고 여기다가 스페이스 무브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변화 쪽에서 하나 더 할 건데 지금 스페이스 무브 스페이스 무브가 눌린 상황이죠. 그러면 이 밑에 이 상황은 일단 놔두고 스페이스 무브가 true일 때는 어때요? 화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우리가 의도한 바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면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 추가한 발사체 이미지를 화면에 나오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바로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 보류해두고 주석 처리해갖고 어, 그러면 이거는 잠깐 닫고 스페이스 무브를 누르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X좌표가 증가해갖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죠. 음. 어, 현재 그러면 이 스페이스바랑 오른쪽 방향 키가 연동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죠. 하려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뭐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캐릭터가 발사체가 이 내 캐릭터의 정중앙에서 발사되는 거예요. 발사돼서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미사일이 이게 진행 방향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왼쪽 방향 키를 누르면 이 캐릭터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로 쭉 가다가 여기로 막 이동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로 쭉 가다가 이쯤에서 내가 왼쪽 방향 키를 눌렀다고 해갖고 발사체도 똑같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발사된 상황에서 얘네 둘이는 이제 별개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 미사일, 그러니까 발사체로 쓰려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왔으면은 위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생기는 걸 먼저 해야 되겠죠? 생기는 위치가 기준이 이 플레이어 주인공이고, 그러면 항상 이 플레이어의 위치가 어떻게 되든 플레이어의 정중앙에서 나오긴 해야 돼요. 미사일의 X좌표, 그러니까 얘의 X좌표랑 얘의 X좌표, 얘는 같아야겠죠? 그리고 Y좌표는 달라야 되고, 어, 근데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게,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네, 한 이쪽에 있다고 치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중앙에서 발사체가 나오면, 음, 적이 추가됐다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플레이어 이미지, 얘의 좌표는 변수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x 어쩌고 했잖아요. 플레이어.y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발사체의 위치부터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발사하는 버튼을 한 번도 누르지 않고 막 피하기만 한다고 하면, 지금은 뭐 미사일 안 보이게 했지만 로딩은 했으니까 낭비죠. 그럼 이렇게 불러오는 작업을 언제 해야 될까요?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자체를 언제 해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죠. 스페이스바가 눌린 상황에 나와야 하니까 스페이스바가 눌려 있는 이때죠. 스페이스 무브가 트루인 경우. 이해되시죠? 스페이스바 누를 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 전에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감지한 부분, 감지한 부분에서도 바꿔야 되죠. 여기가 지금 스페이스 무브로, 그 다음에 진짜로 보이게 해놓고 실행하면 보이죠, 일단. 근데 지금 스페이스바 안 눌렀는데도 보이니까 얘의 위치도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보여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뭐가 빠졌나? 스페이스바 펄스.
스페이스 로브 트루. 어,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있는데. 어, 눌려 있을 때 이미지를 불러오고 좌표는 여기로 두고. 어, 스페이스바 눌리는 거는 인식을 잘 하는데 그래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어, K 스페이스 그 인식 잘 하는데 스페이스 스펠링이 다른가? 음,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번 일단 보류해보고 일단 좌표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플레이어의 X좌표를 알고 있죠? Y좌표도 알고 있는데 그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일단은 발사체랑 플레이어의 위치를 똑같이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나와 있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뭐 한 이 정도 나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안 보였고 이렇게 했을 때 보이니까 오늘 한번 실제로 보세요. 또 왜 원점으로 돼 있어? 저장이 안 됐나? 어, 이상한데? 플레이어의 X좌표 뭐지? 오늘 왜 이러지? 요 X랑 Y가 이 점의 좌표인데 그러면 얘가 이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원점이 아니라 좌표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겹쳐야 됩니다. 좌표가 똑같아서. 근데 왜 또 원점으로 나오고 있어?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페페가 나띠바인드? 건든 거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 아, 아, 여기서는 없지. 스페이스바 했을 때 보여야 하는데 아까는 보였고 여기서는 또 안 보이고. 네, 보이죠? 이렇게 좌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 중앙으로 좀 밀어야 돼요. 음, 이해되시죠? 근데
요 캐릭터, 그러니까 발사체의 높이만큼 밀면은 여기에 딱 붙은 형태로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어,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보내려면 이 수치를 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고 고려해야 하는 거는 이 게임 화면 기준이 아니라 플레이어, 그러니까 여기 플레이어의 중점 있죠? 가운데 가운데입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발사체의 X좌표랑 Y좌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X축과 Y축의 증가 방향이 각각 이렇게 되죠? Y축은 밑으로 가야 증가고 X축은 오른쪽으로 가야 증가인 거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발사체의 위로 이동해야 되니까 Y좌표는 감소고 X좌표는 증가시켜야겠네요.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자면 정상적인 위치에 나왔다고 하면은 한 이 정도? 뭐 이상적인 위치는 한 이 정도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좌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Y좌표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플레이어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발사체 높이만큼 빼고 이러면 여기까지 빼면은 Y좌표는 여기 딱 붙은 상태로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빼줘야죠. 어느 정도 빼야 되고 X좌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좌표 마찬가지로 얘는 플레이어의 X좌표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더 해야겠죠. 얼만큼 더 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 와 있을 때 얼만큼 이동해야 될까요? 발사체의 폭만큼 해야죠. 발사체의 폭만큼. 이거는 이제 미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이 발사체의 크기가 뭐 내가 정한 것보다 훨씬 작다. 그러면 Y좌표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폭만큼 가버리면 이 플레이어의 좌표와 이 중앙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사이에서. 그러면 폭은 폭인데 발사체의 폭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폭일까요?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플레이어의 폭 반만큼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뺄 거예요. 발사체의 폭의 반절만큼. 이해되시죠? 플레이어의 X좌표에서 시작하고요. 여기에 플레이어의 폭의 반만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겠죠? 그런 다음에 발사체의 반만큼
얘의 반만큼 빼면은 중앙으로 이동하니까 한 이렇게 중앙 정렬 되겠죠.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코드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그러면 y좌표 먼저, y좌표가 쉬우니까 여기에다가 빼야죠. 뭐에 높이에서 이제 플레이어와 발사체의 간격은 한 10 정도로 10점 해놓고, 그 다음에 x좌표는 플레이어의 폭의 반만큼, 그런 다음에 이동했으면 다시 발사체의 폭만큼 빼야 되고 다시. 그리고 나눗셈이 있으니까 소수점까지 고려해서 라운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발사체의 속도, 얘는 빨라야 되니까 13 정도로 하고, 크기는 30에 35, 한 이 정도가 좀 낫겠는데, 안 바꿔도 되겠네요. 크기는 뭐 한 이 정도로 갈 거고. 그럼 이제 미사일을 어디에 생성할 건지까지 정했습니다. 몇 개 생성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치를 조정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되네. 여기서 한 번 쏘고 말 거 아니죠? 여러 개 쏴야 돼요. 이런 발사체 데이터 여러 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개를 다루는 방법. 얘네들을 발사체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때마다 변수에다가 하나씩 일일이 연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변수도 많이 생성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러면 메모리에 안 좋죠? 메모리 많이 차지하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어차피 똑같은 객체니까 한 번에 몰아넣고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변수 연결해 두는 게 낫죠. 그러면 얘네들은 리스트에다 넣어가지고 리스트랑 이 변수를 연결해가지고 이 변수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요. 일단 보여주는 건 일단 지금 안 되니까 나중으로 한번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생성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성한 미사일 객체, 그러니까 페페 객체를 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야 페페 리스트에서 이 안에 있는 인덱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겠죠. 추가해야 되니까 어펜드 쓰면 되죠. 이해되시죠? 리스트를 썼으니까 여러 개를 담긴 담는데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페페 리스트라는 변수로. 그리고 리스트니까 인덱스가 있죠. 순서가 보장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있으니까 순회해도 되지 않을까요? 반복 횟수는 이제 이렇게 페페 리스트만큼
해가지고 이 P라는 변수에다가 페페 리스트의 i번째 인덱스에 있는 걸 연결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황에서 추가되고 위로 움직여야 되니까 y좌표 감소시켜줘야죠. 감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계속 덮어쓰기 하고 있는 거고, 요 P는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에 있는 페페 발사체 객체를 계속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된 그 객체의 y좌표를 속도만큼 줄여줌으로써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접근해서 다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돼 갖고 발사된 발사체가 이 게임 화면 밖으로 나갔어요. 또는 에너미가 있어가지고 얘랑 부딪혀갖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객체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천천히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이 객체를 생성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스페이스바를 100번 누르면 이 객체도 100개 있는 거죠. 게임을 켜서 끌 때까지 100번 눌렀으면은 100개가 있는데 지금은 에너미가 없으니까 100개 누르면 게임 화면 밖으로 이 객체 100개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 화면 밖에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게 돼요.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은 에너미라는 걸 추가했을 때 에너미가 3개예요. 미사일을 5개 쐈는데 이 5개 중에 3개는 맞고 2개는 화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없어진 미사일과 화면 밖에 있는 미사일 이런 문제도 있고 또는 이제 얘네가 충돌했을 때 충돌은 또 어떻게 구현할지 충돌했다고 판정하는 그 시점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다 담은 거고 지금은 근데 이제 충돌하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면 밖으로 나간 상황만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아직은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 페페 객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객체가 소멸해야 돼요. 메모리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메모리는 정리해야 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우선 발사체가 이 게임 화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원점을 기준으로 400, 900이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0,0이에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여기서 발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언젠가 이 게임 화면 윗변에 좌표가 닿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닿았을 때 이때 발사체의 X좌표와 Y좌표를 고려해봐야죠. X좌표는 근데 고려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Y좌표만 고려해보면 되죠.
그러면 y좌표가 0일 때 화면 밖에 딱 붙어 있다는 뜻이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때 없애면 될까요? 자,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화면 밖이랑 딱 걸쳤을 때, 아니면 화면 밖에서 완전 딱 붙어 있을 때. 자, 1번, 2번, 3번 중에 언제 지워야 될까요? 이때 지워야죠. 음, 그래서 만약에 y가 0이니까 0에서 이런 상황일 때 지워야 되는데 0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지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우는 거. 지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우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리스트라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따로 새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딜리트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요. 페페 객체를. 그러면 이 딜리트 리스트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뭘 지워야 될까요? 리스트가 총 두 개 있죠. 딜리트랑 페페 두 개. 자, 이거를 좀 그림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자면 리스트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페페, 요거는 딜리트. 처음에는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총 3번 누르면 이 페페 객체는 3개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각 인덱스 안에 페페 객체가 들어가 있겠죠. 인덱스는 당연히 0, 1, 2일 거고 여기 안에 미사일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딜리트, 특정 상황에서 이 딜리트에다가 추가를 해요. 추가를 왜 할까요? 만약에 요거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중에서 어떤 한 객체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객체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삭제해야 되니까 delete 키워드 써가지고 p.1 맞나? 아니지, 잠깐. 페페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지워야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상관없는데 에너미가 추가됐어요. 에너미. 똑같이 발사했다고 했을 때 에너미가 추가되면은
얘네 중에서는 분명히 에너미랑 충돌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뭐가 먼저 이 페페 리스트에서 없어져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지우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요. 충돌했을 때,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 그죠? 그러면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를 다루는데 아직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이 0번 인덱스에 있는 미사일이 먼저 발사돼 갖고 충돌해서 먼저 없어졌어요. 먼저 없앴어요. 다음에 두 번째 발사했는데 얘는 이제 충돌 안 해가지고 그냥 화면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럼 그때도 없어져야죠. 이 과정을 마치고 이 세 번째 미사일 발사할 때 얘의 인덱스는 몇 번이 될까요? 어쨌든 시간 순서는 존재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이 페페 리스트의 페페 객체가 채워져요. 근데 중간중간에 없어진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나중에 추가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딜리트 리스트를. 어,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이 순서대로 지우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죠? 여기서 바로 안 없애고 여기서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없애니까 여기다가는 말 그대로 진짜 순서만 적어 놓는 거고 여기서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울 거예요. 지우는 건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는 거는 이제 페페 리스트에서 i번째 인덱스 이거를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 뭐 명부 같은 거에다가 적어 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작업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면 페페 객체 몇 개 생성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문제가 많고요. 어, 일단은 왜 화면에 생성 안 되는 것부터가 인밸리드 신텍스? 여기는 2% 바꿔야 되겠다. 일단은 안 보이는 거는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폼은 순회하면서 페페 리스트의 각 요소를 P에다가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로 발사하고 있고요. 밀면서 쭉 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때 화면 밖으로 나간 상황인데 이거를 살려둘 필요는 없죠. 잡아서 없애야 하는데 실제로 있는 곳은 페페 리스트.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상황일 때마다 바로바로 지우고 있습니다. 올리고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추가되는 페페 객체가 갈 곳이 모호해지고 어, 얘를 하는 건 좋은데 얘는 좀 나중으로 좀 미루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올려놓고 나서 지우는 게 낫겠죠. 어. 여기서 또 이제 고려해야 하는 거는 지울 때 역순으로 지워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부터 지워지면은 얘도 어차피 이런 상황에 여기에 추가된다고 했을 때 뒤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이 앞에가 비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역순으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딜리트 있죠? 딜리트 리스트 얘를 리버스 할 겁니다. 리버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역순으로. 저장된 순서의 반대로. 그리고 근데 지금 페페 객체 여러 번 그려야 되죠. 여러 번. 그러면 또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어차피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네. 반복문 안에 써야 됩니다. 음, 그러면 그리는 작업에서 여기서 좀 반복문을 쓰겠습니다. 페페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가져온 페페 객체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고 이제는 보이죠? 지금 보시면 이게 조금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이유가 얘가 아까 이미지를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뒷부분 하얀색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나와 있죠. 스페이스바를 누를 동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위쪽으로 이동은 안 해요. 일단은 이 리스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